이번에 작업할 키트는 인스티치 파우치입니다. 가죽은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 앞판과 뒷판, 그리고 실과 바늘이 들어있어요. 실은 바느질 할 길이만큼 먼저 재준 다음에 3배로 나눠서 자를 거예요. 바느질 할 길이의 3배로 잘라진 실을 바늘에 끼워줍니다. 바늘기에 통과된 실은 이렇게 바늘에 총 3번 관통되게 준비를 해주세요. 관통된 실의 끝을 살짝 잡아서 당겨주시고, 그리고 S자 형태로 만들어진 실을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른 다음 끝으로 당겨주면 실이 고정되어 기본 준비가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줄게요. 실을 먼저 통과시켜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실을 통과시켜 준 다음 통과된 짧은 쪽의 실을 바늘에 3번 관통시켜 줍니다. 짧은 쪽의 실을 바늘에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관통시켜서 S자 형태로 바늘에 꽂혀 있게 준비를 해주고요. 기다란 실은 쭉 잡아당겨서 끝으로 보내준 다음 나머지 실도 바늘에서 지그시 눌러 뒤로 당겨줍니다. 꼬이는 부분이 없게끔 잘 당겨서 관통시켜주세요. 그러면 바느질을 할 건데요. 가죽에는 이미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느질 구멍을 뚫지 않아도 바느질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첫 단부터 바느질을 할 건데요. 구멍이 뚫려 있지만 가죽의 복원력이나 탄성이 좋다 보니까 구멍이 좀 잘 안 뚫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바늘로 한 번 더 구멍 자리를 만들어주고 바늘이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통과를 해서 바늘과 우리 만들어준 실에 첫 번째 구멍이 모두 관통되게끔 준비해줍니다. 인스티치 파우치는 안쪽에서 바느질을 했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서 바느질을 하고 바느질을 마친 후에는 뒤집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스티치 파우치는 안쪽에서 바느질을 해서 뒤집는 형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 꼭 안쪽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화면처럼 준비를 해주신 상태에서 바느질을 하셔야 돼요. 겉면으로 놓고 바느질을 하고 나중에 뒤집으면 당연히 반대쪽, 그러니까 겉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형태로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첫 담은 위쪽에서 3번 정도 감아서 스티치를 할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번 관통해줬던 바늘을 위로 씌우듯 2번, 3번 스티치를 해준 다음은 아래로 한 땀, 2땀까지는 더블 스티치로 좀 튼튼하게 바느질이 되게끔 작업을 해줄게요. 구멍에 잘 안 들어갈 때는 이렇게 바늘로 구멍 자리를 만들어서 반대쪽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던 첫 번째 실과 바늘을 관통시켜서 같이 한번 볼게요. 관통시켜서 앞쪽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때도 잘 안 되면
이렇게 살짝 사이를 확인해서 바늘을 관통시켜주면 됩니다. 앞뒤로 모든 바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바늘을 잘 관통시켜 주시면 힘들이지 않고도 바느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실을 관통시킨 다음에 양쪽으로 잘 당겨주시면 좀 느슨하지 않고 탄탄하게 바느질을 할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같이 한번 바느질 해볼게요. 인스티치 파우치 해당 제품은 바느질만으로도 완성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작업이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바퀴를 두르고 와서 지금 몇 땀 안 남았어요. 3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먼저 끝까지 바느질을 해주시고 끝부분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마지막 스티치 부분은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감아서 스티치하는 방법으로 3번 정도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위에 스티치를 마친 후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2땀 정도 더블 스티치,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바늘 구멍 자리에 한 번 더 스티치를 해서 그 뒤집었을 때 우리는 이 파우치를 뒤집을 거잖아요. 뒤집었을 때 튼튼하게 좀 힘을 버틸 수 있게끔 스티치를 더블 스티치로 마감을 해줄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더블 스티치를 2땀 정도, 이미 완성된 바느질 땀 위에 1번, 2번 더 내려오게 될 거예요. 살짝 잡아당겨 주시고 풀리지 않도록. 마지막 땀도 더블 스티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에도 더블 스티치로 양쪽에 바늘이 나오도록 마지막 스티치를 마무리해줍니다. 바느질은 끝났어요. 자, 실 마감하는 거 같이 해볼게요. 양쪽 실을 3mm에서 4mm 정도 남겨둔 다음 모두 잘라내줍니다. 제공해드린 실은 귀터만 마라라고 하는 독일의 합성섬유인데요. 대표적인 합성섬유예요. 합성섬유의 특징은 불로 지졌을 때 녹겠죠. 녹여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실이에요. 사실 귀터만 마라는 여러 브랜드에서 가방 제작을 할 때, 그리고 소품 제작을 할 때, 가죽을 바느질을 할 때 이 귀터만 마라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고급 브랜드에서 취급을 하는 실이기 때문에 품질이 상당히 좋은 실입니다. 물론 색상도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웬만한 가죽에는 실 색상을 맞춰서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 키트에도 들어갔던 이 가죽도 굉장히 질 좋은 가죽을 사용을 했지만 실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드렸어요. 불로 지져서 싹 녹았을 때 손으로 톡톡톡 두드려서 실 끝이 뭉쳐지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바느질을 다 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네, 뒤집어야 돼요. 뒤집을 때 이 모서리 라운드 부분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홈을 파서 잘라내주면 뒤집었을 때 그 모양이 예쁜 라운드의 형태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 삼각형으로 잘라줄 때는 바느질 라인 너무 가까이 칼집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라주셔야 돼요. 너무 가까이 자르거나 아니면 실을 진짜 자르게 되면 뒤집었을 때 터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바느질 라인 가까이 가지 않도록. 너무 가까우면 또 이게 실밥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뒤쪽에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 다 칼집을 내줬고요.
이제는 뒤집을게요. 뒤집을 때는 가장 안쪽의 모서리 부분부터 과감하게 뒤집어 주시면 전반적으로 모양을 잡기가 수월해요. 이 모서리 부분이 아무래도 예쁘게 잘 뒤집어져야 하는데요. 힘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모두 손 조심해서 뒤집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운드 부분이 실밥이 터지지 않도록 잘 꼭꼭 눌러가면서 뒤집어 줄 건데요. 뒤집은 후에 손으로 모양을 잡아가면서 형태를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가죽 자체에 탄성이 있는 가죽이고 또 뒷면이 깔끔한 가죽이다 보니까 별도의 안감이나 PR 그리고 보강제 등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파우치 형태를 유지하고 또 완성된 작품에서도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얇거나 혹은 너무 두꺼우면 아무래도 너무 얇으면 후들후들한 느낌이 날 거고요. 그리고 너무 두꺼우면 아마 뒤집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 지금 이태리 슈렁큰 가죽이 굉장히 이 파우치 작업을 하기에 그리고 작업을 하고 나서 완성도와 만족도 면에서도 굉장히 좀 적합했던 가죽인 것 같아요. 뒤집은 후에도 모서리 부분을 꼭꼭꼭 눌러서 형태를 잡아주세요. 모두 고생하셨고요. 바느질 잘 마무리하셨는지 그리고 파우치 잘 예쁘게 완성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수업 모두 고생하셨고요. 따라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즐거운 힐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